예, 안녕하십니까. 성상훈 기자의 호시탐탐. 자, 오늘은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정경두 장관 5.18 계엄군 성폭행 공식 사과. 뭐 이런 기사, 지난 7일날 떴습니다. 예. 5.18 관련해서 그 당시에 투입됐던 공수특전, 단의 군인들이 민간인을 성폭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누가 어떻게, 어디서 성폭행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추정될 뿐이다. 추정될 뿐이다. 추정될 뿐이다. 근데 사과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강간 피해자들이, 강간을 실제로 당했다고 한다면은, DJ 노무현 때 벌써 들고 일어나서 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DJ 노무현 때는 조용했어요. 근데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또 조용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와서 강간당한 게 생각났다는 게, 성폭행 당했다는 게 생각났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버리면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우리 앞전에 무슨 5.18 관련해서 뭐 관계자들을, 시민들을 뭐 죽여가지고 광주교도소 밑에다가 파묻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교도소 밑에 포크레인으로 다 파고 했는데, 뭐 드러난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무슨 기총사격했다. 기총사격 했는데, 그러면 기총사격을 했으면 그게,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을 거 아닙니까? 헬기에서 그냥, 시민들 향해가지고 총을 쐈으면. 근데 그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때 조사를 하셨던 분들 가서 보니까는 총들이 밑에서 위쪽으로 쏘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쪽으로 쏘은 거지, 위에서 이 밑에 쪽으로 쏘은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송영무 국방장관도 사과하고 정경두 합참 국방장관도 사과하고,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우리 국방부 장관 두 분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5.18 관련해서 지금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고 지난주 저희가 화요일날 재판하는, 행정소송하는데, 재판장에 제가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이쪽에서 이 원고 측,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집 주소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름하고 5.18 민주화, 그러면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게끔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공적이 있었는지 공적하고 이름하고 그거 두 개만이라도 밝히라는 건데 왜 못 밝히는가?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피고, 그러니까 국가보훈처 쪽에서 나온 변호사는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자기들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광주로부터, 광주의 그 위원회로부터. 그러면 자료도 없이 돈만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야, 이거는 공금 횡령이 되는 거죠. 국고 손실을 초래한 거고, 공금 횡령이 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이 국가보훈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국가보훈처가 예산 집행하고 하는데 자료도 없이, 받은 것도 없이, 누구 얼마 주세요. 계좌만 주면은 돈을 보내준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15조에 요 밑에 이 2항의 3호를 보시면은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투표권이 없지만은 지방선거는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이 계속 외국인들을 난민을 계속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멘에 난민들 그 사람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난민을 받아들이는가? 결과적으로 난민이 많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 영주의 자격, 체류의 자격을 얻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3년 후가 되면은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늘어나게 되면은 확실한 그 민주당 지지 세력이 되겠죠. 민주당에 후원을 내는 후원자 그룹이 될 거고 아니면 선거운동원이 될 거고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위 말해서 아주 이 심각하게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좀 잘해주는 그러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러한 법안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공을 다문화 가정 난민들을 대한민국에 자꾸 받아들이고 이런데 공을 들이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몇 년 후에 지방선거를 완전히 싹쓸이 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영한석 원장님의 그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전국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차별금지법이 뭐냐? 야, 동성애자는 안 돼, 나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그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들을 구속시킬 수 있는, 누가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면은 구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법안을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동성애자가 확산되게끔 하는데 일조를 하는데, 그런 법안을 지금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소속 지금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소속의 인권위, 법무부 인권위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각 교회나 뭐 에스더 기도 운동 이런 쪽에서 극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한겨레가 갑자기 나서서 그런 교회나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을 가짜뉴스 공장 생산지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법무부의 인권위의 그 직원이, 야, 그 기독교는 혐오단체다, 절대로 기독교하고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란 것이 사랑을 전파하는 단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고, 전부 자선 활동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혐오단체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20조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게끔 돼 있는데, 법무부의 이런 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지금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지금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탄압한다는 것은 이 법무부가,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뭐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말 못하게 만들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지금 사상적으로 이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간에 뭐 좌파 우파가 된 분들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중도라는 세력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갈대와 같은 세력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당원이다 했을 때 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마찬가지로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고 당적부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 당적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자들 60만 명이 이제 확실한 민주당 지지 세력이 된다, 그랬을 때는 60만 명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거고 또 후원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강력한 이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자를 보호, 인권을 보호,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다수자의 인권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을 성다수자의, 그러니까 말은 차별금지법인데 성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인 것은 성다수자의 인권을 차별하는 그런 차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5.18 같은 경우도 뭐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강간당했다, 누가 죽여가지고 광주 교도소 밑에 파묻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보상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뭐 8만여 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민주화 유공자, 5.18 민주화 5.18 정신에 민주화 운동 정신에 부합하는 자는 뭐 다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8만여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떠들고 있고,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고 밝히지도 않고 있고, 명단 유공자가 누군지 명단도 밝히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국민 세금 퍼주면서 자기들의 정치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들 정치 기반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려다 좌초가 된 거고, 또 제주 4.3 사건도 성역화해가지고 또 퍼주게 하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 당 세포, 당의 산하에 있는 점조직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서 20년, 30년 지배하겠다는 게, 정부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빼서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겠다는 게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인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공산주의 체제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입니다. 북한은 법에 사람 중심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보면 전부 사람 중심 아닙니까? 사람 중심. 북한은 법 3조에 보면은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상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초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 임시정부를 왜 그렇게 좋아하라 하는가? 상위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1919년부터 21년 사이에 소련이 아니죠. 그때는 러시아 적군파죠. 적군파. 소련의 전신인 적군파의 레닌이 준 자금을 가지고서 한인사회당, 블라디보스톡의 한인사회당이 이 자금을 썼는데, 여기에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한인사회당의 또 대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인사회당 하고 이 상해 임시정부는 뭐 하나의 몸통으로 지금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러시아 이 적군파 레닌이 준 자금을 이 상해 임시정부가 쓰면서 활동을 한 거죠.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을 뭐 서로 뺏기 위해 가지고 이르쿠츠크에 있는 고려공산당하고 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한인사회당하고 서로 총질하고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대한민국의 상해 임시정부가 거짓거리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에서 뭐 21년 사이에. 그러면 그때 김자진 장군이나 뭐 홍범도 장군이나 이 사람들은 1920년에 실질적으로 지금의 연해주하고 인근 붙어 있는 이쪽에서 청산리 봉오동 전투 실제적으로 총 들고 싸우고 했던 반면에, 이 백번 김구나 뭐 이런 사람들, 상해 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러시아 적군파 레닌이 준 자금 그거 가지고 서로 뺏으면서 총싸움 했던 거죠. 그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남한으로 들어와서 남로당 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갖고 있거나 뭐 시장경제적 자유시장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거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자기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뭐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냐, 자기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세울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상해 임장에서 같이 활동하던 사람 중에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북한에 가서 북한에 간첩이 돼서 이제 남한으로 난파가 됩니다. 그 1950년에 있었던 그 선거를
선거에 깊숙이 개입을 하는데 북한에서 1947년에 이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공동으로 조선은행권을 쓰고 있었는데 그 조선은행권을 비밀리에 1947년 12월 달에 이제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 폐기된 국권을 남한으로 가지고 와서 성시배기가 이 간첩 성시배기가 정치인들한테 뿌리고 군인들한테 뿌리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한국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미 다 포섭이 돼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로당 상해 임시정부 쪽 사람들이 내가 민족 지도자 일본하고 싸웠어 이러면서 한국에서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사회주의 북한에서 자금 받아서 활동하고 성시배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1950년 6.25가 터지기 전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적화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6월 25일 날 04시에 적이 쳐들어오는데 6월 25일 00시에 비상을 해제를 하고 6월 24일 밤에는 고위 장교단들 댄스 파티를 해가지고 술 먹여 재우고 부대원들을 갖다가 국군 병력의 3분의 1 휴가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뭐 있었던 거죠. 사실상 뭐 다 포섭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숨죽여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인 박정희가 5.16을 또 일으키면서 반공을 하니까 지하로 다 스며들었는데 그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재산들, 북한에서 받았던 그런 국권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남한에서 화폐 개혁할 때 모조리 바꿔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됩니다. 거부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또 남한에서 지하 공산당을 구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숨어서 있다가 뭐 울릉도 간첩단 사건도 일어나는 거고 뭐 제주 4.3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제주 4.3 사건은 그 전이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순반란, 뭐 제주 4.3 사건, 뭐 울릉도 간첩단 사건, 5.18, 뭐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광주 광우병 폭동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지고 뭐 몇 년을 우려먹는 거 아닙니까? 또 촛불 반란 그리고 이렇게 사드 배치 반대 뭐 이런 것들 할 때 튀어나오는 인간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수십 년간 지하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자금들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인맥을 다졌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뭐 5.18 특별법을 만들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무슨 특별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퍼주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들 세력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다 이제 이기게 돼서 장악을 하게 되면은 무슨 또 현상이 벌어지냐 무상복지, 무상교복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무상교복을 한다든지 무상복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 그 세력의 업체들 하부 조직들한테 나눠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들 세력을 공고히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더불어민주당에 후원금도 내는 거고 적극적 정치 지도자 정치 뭐 후원자가 되는 거고 선거운동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립 유치원을 공립 유치원을 하는 사립 유치원을 뺏어 가지고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비리다 뭐 계속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최근에 판결 나온 거 보니까는 전부 다 무죄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로.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도 사립 유치원을 뺏어가지고 비리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뺏어가지고 공립화 시킨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공무원 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시키고 또 뭐 10,000원씩 20,000원씩 뭐 후원금 받고 또 민주당 선거 운동 하게끔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피멍을 들게 하면서 정부 예산을 여러분이 낸 세금을 그 사람들이 야금야금 빼먹으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느 또한 정치 세력도 지금 정치인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하고 어떤 경우는 비판도 하고 하는 게 태극기 들고 야 문재인 물러나 이것만 해가 될 게 아니라 이렇게 물밑에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도 사보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책도 안 사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책을 사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관련 서적 사보고 박정희 대통령 관련 서적 사보고 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으며 10월 유신은 왜 일어났으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공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시라고 책을 좀 사보시라고 하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방위산업을 방산비리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업체들을 다 문 닫게 만들고 거기 있는 그 군인들 뭐 관계자들 업체 관계자들 연구원들을 또 뭐 못살게 굴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2년 3년 가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만들었고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사실 수가 있고 02711-9642번에서 신청하시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사보세요. 안 사보십니다. 대한민국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돼요. 말은 그래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안 망하게 하려면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서적들 전문가들이 써놓은 서적들 한 권도 안 사보면서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됩니다. 이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국민 여러분 이 책을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보시고 이승만 박정희 관련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정신도 사보시고 좀 책을 끊임없이 보시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저기 내 거구나 하고 확실한 철학으로서 자기 몸에 확실하게 녹아드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정권이 5년 정도는 뭐 다시 보수 정권으로 넘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대통령 물어 뜯어가지고 탄핵시키려고 할 거고 지하에서 숨어있는 그 많은 세력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부터 보수가 정권 뺏기면은 지금 보수에 지금 제대로 하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5년 후에 또 정권 뺏긴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이제 답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건 눈에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사보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개나 소나 이제 돼지나 짐승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배설하는 거 저 새끼 나빠 끌어내려야 돼 그것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승만 독립정신 좀 꼭 사보시고요. 박정희 대통령 관련 서적들도 꼭 좀 사보시고요. 그리고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판매하는 삼성이 황금알 낳는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그 책도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인도하고 상호 방위 조약 맺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예.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서 좀 지적 수준이 높아져야지 저런 사기꾼들한테 사기꾼들의 수법에 국가를 팔아먹는 저런 사기꾼들의 수법에 놀아나지 않으려면요 국민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